오해일까 속설일까? 진실일까 거짓일까? 거짓 판치는 정보 전염병의 시대. 다르게 알고 건강하게 먹자. 무엇이든 팩트 체크. 네, 첫 번째 팩트체크 주제는요. 날로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바로 이곳에 든 물이 고혈압 위험을 높인다였는데요. 자, 과연 이곳에 든 물, 어디에 든 물일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두 씨, 칠판 부끄러운데. 틀어주세요. 네. 장우 아나운서랑 같이. 에? 네. 원효대사 갔다 왔어요. 해골물? 맞습니다. 고혈압 높이는 해골물. 왜 이렇게 썼냐면 저 네. 진짜 답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해골물을 보고 이제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를 생각해서 저도 제발 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해서 이렇게 썼는데 아니 물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고혈압 위험을 높이죠? 좀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전혀 복수라든지 뭐. 몰라요. 아니 그냥. 저처럼 단순하게 가세요. 그냥 냉동실에 든 물로 하겠습니다. 냉동실에 그 얼음물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 근데 이게 또 혈관을 수축해 하기 때문에 혈압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럴싸한데요. 그죠. 일리 의미가 있는데 네. 김호중 교수님 정답이 뭔가요? 자, 정답은 바로 정답은 정답은 바로 플라스틱 용기에 든 물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물이 다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지 않나요? 네, 일단은 사실 우리가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이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스트리아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2주 동안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을 섭취를 하지 않고 실제 수돗물을 마시게 했더니 이완기 혈압이 뚝 떨어졌다. 어머나. 그래서 이게 또 4주 동안 유지가 되더라.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륜의 이 플라스틱 입자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진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하면서 정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저도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 이 플라스틱 병 안에 담긴 물이에요. 계속 마시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이 뭐 발암 물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매일 먹는 물인데 뭐 방법이 없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뭐 나와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끓여라. 물을 그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것이 실제로 90% 이상 요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여기에 너무 이게 매몰되시는 것보다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 몸 자체를 완전히 불균형 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심각한 유발 인자구나 이런 것 정도만 일단 인지를 하시고 가능한 한 수돗물을 좀 끓여 드시는 옛날 방식으로 네.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페트병에 담긴,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물도 혹시 끓이면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일단 수돗물이라고 이야기돼 있기 때문에 일단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것 자체는 벌써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그 노출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끓인 물을 텀블러에 담아서 드시는 거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지금 확대한 거 뉴스에 나온 것만 봤지 제 눈에는 안 보이죠. 그죠? 그거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입자가 워낙 작아서 우리가 평소에 모르는 상태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하나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현아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실제로 마트에 파는 생수를 수거를 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에서 1리터당 24만 개나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24만 개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옛날 우리 보리차 끓여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끓여 먹는 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종이컵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종이컵이 원래 물을 담으면은 녹아내리잖아요. 축축해지면서.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컵은 물을 넣어도 젖지 않잖아요. 네. 그 안쪽으로 코팅을 하는데 이 폴리에틸렌 코팅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펄펄 끓는 물을 차를 마시기 위해서 종이컵에 넣으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돼서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미세 플라스틱 진국을 드시는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면 종이컵이 아니었네요? 그냥 플라스틱 컵이네요? 네, 사실은 안쪽에는 플라스틱이 발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종이컵이면 물을 담을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러네, 그러네요. 적겠네. 네. 참. 그렇네요. 왜 심각해지셨어요, 아니 갑자기? 그냥 너무 심각해요. 많이 제 평생 쓴 종이컵 숫자를 생각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부터 좀 줄여봐야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김호중 교수님께서 가져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먹이 사슬의 최상인 물고기 섭취를 줄여라. 모든 물고기가 안 해요. 지금 최상위 물고기를 네. 찾아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일단 말하면서도 굉장히 아쉽고 저도 회를 계속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스럽긴 한데 물론 이제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먹이 사슬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물고기 자체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일단은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그걸 같이 일단 섭취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물고기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또 캔이나 가공된 어떤 생선을 이렇게 드실 때는 반드시 그 기름은 좀 버리고 내용물만 드시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꿀팁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도로 근처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라. 마스크. 왜요? 일단은 마스크가 일단 코로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이 도로 근처의 타이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해양으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이 한 86%가 합성 섬유하고 타이어 분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도로를 걸을 경우에는 이런 분진들을 그냥 우리가 들이마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도로에서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아니, 타이어까지는 생각도 못 했는데. 타이어는 고무인 줄 알았어요. 네. 고무라서 괜찮은 거. 그러면 대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쓰고 계셔야겠네요. 어머, 그렇네요. 사시는 반드시.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네, 마스크도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얼슨 팩트체크 두 번째 주제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어깨 통증 대부분 자연 치료된다. 이거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OX 퀴즈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두 씨와 장우 아나운서. 자두 씨 X. 아니다. X입니다. 저는 사실 뭐 50이 되려면 아직 좀 멀었는데 제가 50견 증상이 있거든요. 진짜 실제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안 나아요. 이거 자연적으로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오죠. 왜냐하면 이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도 뭐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깨 통증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기다리면 금방 나는 것 나을까요? 같은데. 네. 정답 뭘까요, 교수님? 네, 정답은 X. 네, X입니다. 이런. 보통 이제 자두 씨가 맞췄네요. 50견은 자연 치유된다고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병원 안 가도 돼, 팔로 운동하면 제가 돼 이렇게 그렇게, 얘기만 네. 하시는데요. 50견 자체의 경과가 짧으면 1년이지만 길면 3년입니다. 근데 아파 보신 분들은 이 병이 얼마나 아픈 병인지 아시고요. 그리고 또 손이 위로 안 올라가고 팔이 뒤로 안 가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 바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심합니다. 그리고 막상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 해도 아프기 전같이 관절 가동 범위가 다 나오지 않아서 장애가 계속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깨 질환을 또 이렇게 증상으로만 구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50견으로 추정되는 어떤 어깨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을 가셔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재활 운동도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그 얼마 전 파리올림픽에서 그 유도 경기 하다가 선수가 맞다. 그 메달 맞아. 세레머니 하다가 그 어깨 탈골되는 장면. 네, 그거 중계 나갔잖아요. 저희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정말 아파 보이던데 우리도 방치하면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 이 증상을 의심하라 3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현아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질환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주세요. 팔에 힘이 빠진다면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게 운동선수들이 아니어도 회전근개 파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회전근개는요, 팔과 어깨를 연결하는 4개의 근육이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 뭐 골프를 하거나 테니스를 굉장히 강하게 하셔가지고 손상이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 어깨의 퇴행성 변화가 와서 회전근개가 손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을 가지신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게 되면요,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아무래도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들어 올릴 때 팔에 힘이 없어서 잘 안 들어 올려지는 경우도 있고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증상이 심한 정도를 같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데도 증상이 경화한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냥 놔두게 되면은 파열이 점점 심해져서 약간의 가벼운 치료로 끝날 걸 수술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깨 통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